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12월 12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한 밤 되셨습니까? 해외 증시는 편안한 밤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내마녀의 날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죠, 한국장에. 자,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오게 되면 보통 이제 등락폭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매매가 힘든 날입니다. 예, 현실적으로 이제 전업 투자자들이 회전하는 수급 내에서 스캘핑으로 쫓아가는 거 외에는 매매하기가 정말 힘든 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매를 하루 쉬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도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장 상황과 뉴스만 체크를 해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일단 해외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런 현상이 나올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해외장 중에서 이제 유럽장이 어느 정도 멀쩡한 흐름을 잘 마무리를 했는데 미국장이 박살이 난 흐름이 관측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장 막판에 급락을 한 겁니다. 미국장 막판에 급락을 한 거예요.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과의 시차 때문에 먼저 닫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시차 이런 시간 차이로 인해서 유럽장이 마무리가 되고 한 3시간 정도 더 진행된다라고 3-4시간 정도 더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폭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장에서. 그래서 뭐 딱히 뭔가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명확한 이유랄 건 없고요. 고거 자금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증시 흐름도 너무 고가 행진을 해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었고, 특히나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 금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들어가요. 이제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가 아마 더 극심해질 텐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고가 노래를 하고 있는 증시 아무래도 뭔가 이제 때려 패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이런 흐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몸을 많이 사려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국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흐름이 사실 좀 나왔습니다. 어제 지수가 정말 불같이 올라갔어요. 정말 불같이 올라갔고 기본 좋은 상승폭 보여줬는데, 사실 자금 흐름상으로 명확하게 자금을 좀 강하게 집어넣는다라는 주체는 딱히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오전장부터 해서 들어 올리기 시작할 때는 외국인들이 조금 힘을 보태나 했는데, 거기 이제 기관들이 자금을 조금 더 보태면서 올라가는 지수의 상승폭은 굉장히 높아졌죠. 근데 높아진 상황에서 어제는 장 막판에 강력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부분이었냐면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을 어제 순매수했던 거를 장 막판에 다 잡아 던졌어요. 콜옵션도 다 청산을 해버리고 풋옵션을 남겨둔 상황이고,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기관 투자자가 그거를 다 받아갔습니다. 콜옵션 비중도 남겨두고, 이게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니까 이렇게 포지션을 서로 바꿨다는 거는 오늘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옥이 오늘 아주 지옥 같은 등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루 쉬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해외장 분위기라도 좋았으면 좀 등락이 작을 수 있었는데 쉽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구나. 일단 오늘 한국은 정리해보게 되면 한국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인해서 등락이 굉장히 심할 상황인데, 해외장 분위기까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방 압력이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장중 등락폭이 매우 커질 수 있으니까 매매를 하루 쉬는 방향으로, 그리고 수익 구간에 있는 대형 우량주가 있다면 그거를 익절 대응하는 걸로 어느 정도 매매를 마무리하시고, 신규 진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공격적인 매매는 지양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뉴스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특별한 뉴스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백신 관련돼서 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도 많고 뉴스들도 많으니까 정리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어제 화이자의 백신을 이제 영국에서 접종을 한 이후에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을 했다라고 지금 일단은 보도가 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화이자 백신 자체가 문제냐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 좀 그렇지는 않아요. 네, 이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백신에서 알러지 반응을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흔한 경우라서 뭐 굉장히 엄청나게 걱정을 할 필요는 사실 없고요. 그 알러지 반응을 보인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하네요. 그래서 임상 시험에서 나오지 않았던 알러지 반응을 보인 2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보도되다 보니까 화이자 백신에 대한 이제 물음표가 조금 뜰 수 있는 뉴스죠.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거. 자,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재밌는 게 그 화이자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는 완전 승인 이후 아예 접종을 시작했는데 미국에서는 아직 승인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며칠 내 승인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러지 반응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도 나오곤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더라도 결국 미국은 화이자와 모더나를 밀어줄 수밖에 없죠. 자국의 이 제약사가 가져올 수 있는 이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를 타국에 넘겨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화이자와 모더나에게 호의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임상 과정에서 알러지 이력자들은 다 제외를 하고 임상을 진행을 했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은 백신 투여에서 제외를 시킨다라고 하면 이런 부작용 이슈는 결국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별 문제 없이 미국 내에서도 승인을 하고 화이자 백신 투여는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연내 승인이 어려울 것 같다, 불신이 커졌다, 이런 뉴스들이 어제 무더기로 튀어나왔어요. 네, 재밌는 뉴스입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우리는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었고 예상하던 부분이죠. 미국에서는 화이자와 모더나를 밀어주지 아스트라제네카를 밀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제약 카르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미국에서 승인이 늦어진다라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는 국가는 어떤 일이든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새로운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그런 먹거리가 절대 놓치지 않는 선택지가 되죠. 단적인 예로 우리 스마트폰 처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대중화의 첫 시작을 이끌었던 혁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아이폰 있잖아요. 아이폰이 첫 출시가 됐던 게 2007년입니다. 2007년이고 아이폰 1이 그렇게 이제 2G망으로 해서 출시가 됐던 그 시기에 한국에 어떻게 출시가 됐는지 기억을 하고 계신 분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엔 출시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도 안 됐어요. 그 다음 연도 2009년에 그 다음 세도 그 아이폰의 다음 세대의 3G 모델의 마지막 모델까지 업그레이드가 된 다음에 전파 승인을 내줬어요, 국가에서. 그리고 2010년에 갤럭시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이런 겁니다. 새로운 혁신으로 해서 새로운 파이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서도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쉽게 그냥 모두의 이익만을 아름답게 생각해서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서는 계속 배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참 일을 잘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세피라고 표현을 하는데 CEPI가 이제 민간 그 국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보통 이제 줄여서 영어로 CEPI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근에 부각이 됐던 게 한국이 이제 백신 도입을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단체의 이제 그 부분과 이제 판매망과 연결되어 있는 기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으로 또 추가 지원을 받았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세피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된 덕분에 일단은 뭐 이렇게 연구 개발비 지원으로 100억이 넘는 자금을 투여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이게 개발이 성공하게 되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이제 세계 공급망으로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제 바로 판매에 나설 수 있다.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 세피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국제 민간 기구가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제 빌 게이츠 재단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빌 게이츠의 돈을 받아서 운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피의 지원 대상이 돼서 돈을 받는 돈은 사실 빌 게이츠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앞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도 좋은 내용을 얘기
얘기했을 때 이쪽에 투자를 했었던 거거든요. 지원금을 보내줬었는데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보내주고요. 또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2 프로젝트가 지난 11월부터 발굴이 시작됐는데 최초의 선정 사례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선정됐다. 굉장히 이건 좀 애국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네, 한국에서도 기술력이 굉장히 멋지구나.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따라갈 수는 있는구나라는 거 굉장히 기분 좋은 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파급력이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있구나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앞서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쿼드러플 위칭데이, 그러니까 내 마녀의 날이라고 부르는 선물 옵션의 동시 만기일이죠. 자, 파생 상품이 만기가 찾아오게 되면 왜 그렇게 등락이 심해지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어제 질문도 많으셨고 궁금증도 많으신데 파생 상품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파생 상품은 이제 보통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야만 수익을 보죠. 뭐 공매도라는 제도가 따로 있긴 하지만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올라야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주식이라는 투자처는. 근데 파생 상품 중에 이제 선물이랑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올라가는 방향, 이제 콜 포지션 혹은 롱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포지션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고 떨어지는 방향, 이제 숏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매도 포지션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에 베팅해서 올라가면 돈을 버는 거고 떨어진다에 베팅을 해서 떨어지게 되면 돈을 법니다. 자, 근데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거는 뭘 기준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만기일 기준으로 해서 수많은 이제 상품들이 나와 있어요. 같은 만기일로 해서 수많은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다 기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이 300 보다 위에 있으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도 있는 거고 300 밑에 있으면 아예 0원이 돼버리는 그런 옵션 상품도 있는 거예요. 옵션이라는 거는 결국 이러한 기준선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0원이 되는 거예요. 휴지 조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이권을 두고 전문 투자자 사이에서 엄청 큰 돈의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수는 등락을 크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생 상품들이 만기가 찾아오게 되면서 이제 막판에 이권 싸움으로 엄청나게 돈 싸움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증시가 요동을 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과 뉴스들 딱 정리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쉽지 않은 하루가 되겠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